내가 아픈데 약을 못 먹는 상황입니다. 처방전에 있는 단 하나의 약이 없어서 전부 다 있는 약국을 찾아다닌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사실 약업계에서 되게 해묵은 얘기인데요. 네,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올해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제 모 제약사에서 수십여 개 제품이 행정처분 받기 전에 유통업체, 그러니까 도매상 쪽에서 엄청난 얘기가 돌았잖아요. 그쵸. 행정처분 몇 개월이 나갈 예정이니 미리 사쟁여라.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처음 있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번 반복되는 얘기이기도 하고 약사들 입장에서는 아주 속이 터지는 문제점이기도 하죠.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은, 예, 행정처분 전에 밀어내기 영업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무거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아까 이렇게 자료화면 나왔던 것처럼 리베이트나 행정처분을 받고 나면은 처분하고 실제 시행까지 사이가 딱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아까 이제 약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사들이 자기네 물건을 엄청나게 몰아넣는단 말입니다. 행정처분이 이제 3개월 정도 지속이 될 예정이니까 언제까지 미리 약을 3개월치를 사두세요라고 이제 쪽지가 돌기 시작하죠. 최근에 그런 경우가 좀 약사님도 있으셨습니까? 그런 경우가 좀이 아니라 굉장히 많았어요. 한 두세 개 업체가 막 순서대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와, 이건 뭔가 싶더라고요. 근데 품절이 나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정작 예, 유통업체에는 물건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특히 어떠한 한 이제 성분의 오리지널 약이 품절 예정이다. 내년까지는 약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쪽지가 돌자마자 후다닥 도매상을 들어가 봤는데 이미 없었어요, 약이. 이게 단순히 그냥 물건을 많이 판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환자 피해랑 또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제 처방을 받아서 조제를 받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그 중에 하나의 약이라도 없으면 일부 조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체 조제가 아직까지는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은 그 약이 전부 다 있는 약국을 찾아서 헤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실 이제 제 제약 쪽 취재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이게 단순히 이제 약국 뭐 환자의 피해뿐만 아니고 약국 사이에서도 사실은 정보 격차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맞아요. 어떤 약사님들은 미리 좀 준비하세요라는 그런 문자를 받는 분도 있고, 어떤 약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 하나도 없이 뒤늦게 알고서는 들어가 봤는데 이미 약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죠. 결국엔 처방 받고 나서 환자들이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이고 약국에 계신 약사님들은 조제를 못 해주니까 결국엔 환자를 뺏기게 되는 해프닝이 벌어지는군요. 이제 이 약국은 있고 저 약국은 없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이 편중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를 몰아주기 식으로 하게 되는 이제 본의 아니게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 얘기는 한 10년 전, 한 진짜 5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사실 약업계, 약사님도 그렇지만 약업계에 사실은 원하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예, 대표적인 게 그 판매 정지가 아니고 아예 해당 급여에 보험 급여를 정지하자라는 건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야, 우리도 국민청원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행정처분만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3개월치를 미리 당겨서 팔아놓고 3개월을 노는 거예요. 약사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미리 사재기기 위해서 돈도 돈대로 나가고, 그다음에 재고도 구하기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 이제 해당 제약사한테 처벌의 의무를 강하게 두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그 해당 제품에 대한 급여 정지를 해야 된다라고 약사님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급여가 정지가 돼야지만 사실 의사들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뭐 나 몰라라 하고 처방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장기 품절, 막 6개월, 1년씩 걸린 장기 품절 제재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처방은 나오고 약은 구할 수 없고, 그랬을 때 그 골탕을 먹는 게 약사님들과 환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장기 처방, 그러니까 장기 품절 약품과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받는 그러한 약제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은 급여 중지를 시켜달라라고 국민청원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실. 예, 사실은 12만 명이 모자라서. 예. 그렇죠. 이렇게 오래된 얘기인데도 나온 이유는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올해 들어서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 약국을 11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금융학사까지 하면은 꽤 오랜 세월을 그러니까 약사로서 일을 했는데 올해 같은 해는 없었다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합니다. 이 품절이라는 게 사실은 약사가 그냥 약 없어서 못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국에 약이 없으면 환자는 조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데 약을 못 먹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처방전에 있는 단 하나의 약이 없어서 전부 다 있는 약국을 찾아다닌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 제품에 대한 급여 중지를 하던가 아니면 대체 조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도록 제도 자체가 변화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죠. 예, 사실 이 문제가 참 많은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 조제뿐만 아니고 그동안 여러 개 있던 수많은 이제 약업계 질서들을 다시 바로잡는 작업이기 때문에 향후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관심 깊게 가질 걸로 보여서 앞으로 약사분들의 좀 불만이 어떻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좀 이런 약 어디 없나 해서 좀 진지한 얘기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예, 그만큼 약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또 다뤄야만 하고 무엇보다 약사뿐만 아니고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엔 좀 달라지겠죠? 내달에는. 내년 봄에는 좀 이렇게 화사한 얘기, 즐거운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그리고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